브레이크 없는 민주당. 운영위원회 열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참담합니다. 강제로 지금 소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 위반이 아닌가. 그리고 압도적인 다수라고 하는 다수의 횡포로서 입법 독재가 아닌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의힘 측에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그래서 바로 퇴장하십니까? 네. 총수 제 말씀 좀 듣고 가세요. 절차적으로 어떤 하자도 없다. 약속을 파기하고 나서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될 분들이 다수의 행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민주당이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서 검수안박 법안 처리에 들어갑니다. 어제는 국회 운영위를 열어서 일명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결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사개특위 구성을 6개월 내 입법을 완료하고 1년 이내에 중수청을 출범시킨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중재안이 파기된 만큼 원천 무효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중수청은 내년까지 출범할 수 있을까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따라서 6개월 내 입법을 하고 1년 내에 출범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일단 민주당은 올해 말까지 속도감 있게 구성하고 논의하겠다, 이렇게 지금 어제 단독으로 사개특위를 출범시켰고요. 그러나 송원석 국민의 원내 수석은 중재안이 파기됐다, 사개특위 구성도 당연히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과연 내년까지 중수청 출범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정혁진 변호사가 보실 때는 여야의 합의한 대로 내년 말까지 중수청을 출범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찾아보니까 지난번 합의문 5조에 중수청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그 합의는 말 그대로 합의일 뿐이지 구속력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번 개정 법률안에 들어갔으면 모르겠는데 이번 개정 법률안에 웬일인지 포함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따로 입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왜냐하면 중수청을 이른바 한국형 FBI라고 이야기하는데 말 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FBI가 뭐냐면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F는 페더럴이라는 뜻인데 미국은 우리나라랑 틀리게 연방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마다 그 수사나 사법 절차가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연방 차원의 수사기관이 필요해서 FBI가 페더럴로 필요한 건데 우리나라는 연방 국가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단일 국가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법계는 대륙 법계라서 영미 법계와 굉장히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립될 수 있을까? 저는 입법 과정에서부터 이론적으로 난항이 예상이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최지문 교수님. 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중수청 입법 논의를 민주당이 관철하더라도 그 법을 많이 중수청 설립법을 만들어도 이제 거부권은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겠고요. 네. 또 하나가 중수청장 역시 윤석열 당선인이 고르게 될 텐데 과연 민주당이 굳이 이렇게까지 밀어붙이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와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합의의 정신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죠. 근데 과연 될 거냐는 그건 좀 시간을 지켜봐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중수청법을 만들기 위한 사개특위 지금 구성부터 난항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물론 민주당이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는 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어서 사개특위가 제대로 잘 구성이 될지, 또 그 과정에서 중수청, 소위 중수청, 이름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그 청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지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난한 논란이 있고 또 국회에서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면 시간이 더 늦춰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중수청이나 이런 청을 안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해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민주당이 그걸 안 하거나 거부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사를 지금 검찰에서 받아온 수사를 어딘가 넘겨줘야 되는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경찰에 전부 줄 수는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반드시 검찰에서 가져온 그 수사권을 어디에 넘겨줘야 되고 그 넘겨줘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관, 그게 이제 중수청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건데요. 중수청을 만드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걸 안 할 가능성은 없고, 다만 시기가 좀 늦춰질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여야 간에 상당히 큰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는 오늘부터 본격화됩니다. 토요일 오후에 매우 이례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여는 건데요. 앞으로 일정 이렇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에 본회의가 열립니다. 검수완박 법안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고요. 이후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선다, 이런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전략으로 필리버스터 역시 오늘 자동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다음 달 3일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위장탈당으로 안건 조정위를 통과시키고 상원위에서 또 통과된 안건을 하루 뒤 본회의에 넘기는 관례도 어기고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도 무력화하려는 등 모든 편법을 다 동원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정섭 국장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제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시한까지 정해놓고 지금 이 부분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에 맞춰서 하나씩 로드맵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민주당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처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후유증인 거죠. 예. 이러한 이제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중요한 이 법안 처리를 야당의 어떤 이 동의 없이 처리했을 때 그 후유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이번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이제 이른바 수기와 합의라고 저는 보는데, 두 과정 자체가 다 생략된 거 아닙니까? 예. 첫 번째는 이 수기 과정이라는 것은 충분한 이 법안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 합의도 지금 야당에서 계속 반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위장탈당, 또 회기 쪼개기, 또 아마 5월 3일 그 국무회의도 시간을 조정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후유증, 이런 것을 지난 우리가 공수처법 통과라든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런 경우에 좀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됩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선 뾰족한 수가 없어 보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돌연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지난 5년 국정 운영에 대해 자신이 있다면 거부권의 행사로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뒷모습이 무책임과 탐욕으로 얼룩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합니다. 직접 만나서 검수완박 악법의 위헌성과 국회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국민적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조속히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해달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고요. 또 하나는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려달라, 이렇게 촉구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둘 다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헌법 53조에 보면요, 국회가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정부로 이송이 되는데, 이송되자마자 15일 이내에 대통령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포하는 방법, 또 하나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까지 문 대통령의 태도로 봐서는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다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면서 가처분까지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판례를 쭉 찾아봤더니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해서 권한쟁의를 한 것이 예. 인용된 예가 전혀 없습니다. 아, 한 건도 없나요? 네, 한 건도 없습니다. 예. 하지만은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지금 검찰에서도 마찬가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헌법의 12조 3항에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그 규정이 되어 있는데, 검찰에서 이러한 영장 청구권이 본질적으로 침해가 되었다라고 검찰이 권한쟁의를 한다라면, 예. 그리고 또 가처분 신청을 하면 비록 선례는 없지만은 제 생각에는 인용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네.
검수완박 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서 공포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 층에서는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목소리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선관위 누가 얘기해? 선관위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결론 난 것도 아닌데 뭘 건 아닌가요? 이거는 뭐 여야 정쟁의 거리가 아니고요.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회에서 빨리 그거 해줘야 된다. 네, 윤 당선인 측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자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반헌법적 주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투표에 붙이려면 대통령직을 걸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고 나면은 결과를 책임져야 합니다. 과거에 2011년인가요? 지금 서울시장 오세훈 씨가 그 당시 서울시장을 있으면서 무료급식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민투표에 붙였습니다. 그게 성사가 안 돼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물러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국민투표가 부결되거나 결과가 안 좋은 쪽으로 나오면 책임져야 합니다. 물러나시겠어요? 네, 민주당 내에서는 과연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것인가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요, 헌법 72조에 대통령은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말하고 있는데요. 헌재에서는 제외 국민투표권 침해 이유로 2014년 불합치 결정을 낸 바 있습니다. 이에 선관위에서는 국회가 법 개정하기 전까지는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네. 국민투표 카드 실제 추진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 민주당을 압박하려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압박용 카드라고 생각해요. 실현 네. 가능성이 좀 낮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사례, 그러니까 헌법에 돼 있는 그러니까 국민투표의 요건에 과연 이게 맞느냐, 안건 자체가 네. 국가 안위와 연관이 있는 것이냐, 이건 이견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물론 지금 장제원 비서실장이나 당선인 측에서는 이게 국가 안위와 연관돼 있다고 주장을 하시지만 국민들이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이게 외교, 통일, 안보, 이런 국방 이런 거 관련된 국가 안위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첫 번째 논란이 될 것이고 네. 또 이 국민투표법 14조 1항이 지금 위헌 소송을 받아가지고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 법을 개정했는데 개정을 안 했잖아요. 국회가. 예.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법을 준용해서 하겠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저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엄청난 국민적 논란이 될 수 있고 대결 양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요 국민투표 모든 거 다 붙이자 이렇게도 주장할 수도 있어요. 지금 서른론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이 되면 이게 과연 그 국가의 혼란 또 국민들의 분열 이런 부분들이 불보듯 뻔하고 이런 법적 논란이 생기게 되면 지난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이제 지방선거에서 같이 하자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건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정치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어쨌든 본인들이 주장하시는 이제 검찰의 수사권 폐지 문제의 부당성을 알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제 국민투표 카드가 검수완박 법안을 뒤집기 위한 건지 아니면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뭔가 정리가 잘 안 되는 분위기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장제원 비서실장의 국민투표 제안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선인 측이 제안하신 그 국민투표 아이디어 대해서 연락 받으셨는지랑 구체적으로 연락받은 바는 없고요. 인수위의 당직자가 고육지책으로 자신이 있으면은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한번 제대로 물어보자라는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닌가. 보안법 관련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랑은 협의 중이신 건가요? 아니 무슨 조금만 더 일부 언론에서는 뭐 좀 생각이 다른 것처럼 하는데 권성동 선배하고 나하고는 아시잖아요. 처음부터 정치 시작할 때부터 같이 했는데. 소정석 국장님. 네. 장제원 실장은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생각이 좀 다르지 않다라면서 약간 수습하는 분위기인데 좀 뭔가 국민의힘과 당선인 측의 손발이 잘 안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뭐 지금 상황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두 사람 메시지 자체가 그렇고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뭐 구체적으로 연락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최근에 이 윤석열 당선인 측의 여러 가지 이 대처하는 이런 흐름을 보면은 한마디로 좀 뇌가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라는 것이 전략적인 어떤 이 판단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전략과 판단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 예. 이제 일종의 이제 컨트롤 타워 같은 이런 시스템이 지금 작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의원, 이른바 윤핵관의 핵심 멤버들인데도
이런 문제도 사실 중요한 문제거든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당은 당대로 또 당선인 측은 당선인 측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의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예상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 같은 것들이 안 됐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투표 같은 경우도 사실은 현실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현실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예. 그러면 사전에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 메시지를 꺼냈을 때 이것에 이제 상대당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시나리오들이 착착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좀 전략적인 검토하는 그런 것이 없었다. 그런 지금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 막후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강한 그립감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그 시스템 보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만약 지방선거에 맞춰서 검수안박 법안의 찬반을 국민투표에 붙인다면 3월 대선에 이어서 아마 다시 한번 양진영이 전면전에 들어가는 그런 형국이 될 텐데요. 과연 윤석열 당선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